네, 안녕하세요. 박 대표입니다. 오늘 포스코홀딩스는 어제 종가랑 똑같이 마감을 했습니다. 59만 7천 원에 마감을 했는데요. 굉장히 좀 흐름이 좋습니다. 저는 이제 내일 좀 어떤 의미 있는 움직임이 나와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자, 내일부터 좀 또다시 한번 또 상승 추세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일단요, 지금 이 공매도 세력들은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는 지금 현재 항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요렇게 지금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요런 뉴스가 나왔죠. 요거 한번 좀 보시면 재밌을 것 같은데요. 뭐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자, 단독 기사입니다. 월가의 큰손 개미 군단에게 당했다. 2라운드 재대결 주목. 요렇게 지금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월가의 대표적인 큰손으로 통하는 한 헤지펀드가 고공행진을 거듭하던 2차 전지주를 대거 공매도했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폭풍 매수, 적지 않은 손실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자, 다만 2차 전지 주가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외국계 헤지펀드들이 다시 공매도 물량을 늘리고 있어 2라운드 결과가 주목됩니다. 자, 2라운드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2차전 얘기를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오늘 움직임을 보니까 조금 좀 공매도들이 어느 정도 손실을 인정하고 후퇴를 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 관련돼서 좀 다시 보시면요. 네, 가장 좀 강하게 공격을 한 곳이 바로 이곳 같아요. 이 밀레니엄 캐피탈. 세계적인 투자자인 이스라엘의 잉글랜더가 설립한 헤지펀드. 네, 총 57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자면요. 약 한 75조에 이르는 자금을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지금 최대 주주인 잉글랜더는 개인 재산이 15조에 육박한다. 네, 월가의 대표적인 큰손. 이제 이 JP모건이나 골드먼삭스를 통해서 들어온 물량이 이 밀레니엄 캐피탈 물량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에코프로에 특히 이 골드만삭스를 통해서 공매도 공격을 한 것 같아요. 자, 에코프로가 급등해 공매도 포지션이 청산되면서 한국 시장 담당자가 교체되는 일이 있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정확하게 뭐 손실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수천억 이상의 손실을 보지 않았을까 이렇게 되고요. 자, 이렇게 하지만 한 차례 개미 군단에게 완패를 했죠. 일단은 외국계 헤지펀드들이 다시 한번 공매도를 늘리고 있다. 자, 이들은요, 이 외국계 헤지펀드들 지금 현재 연합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연합된 움직임.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봐야 될 건요. 자, 돈 앞에 장사 없습니다. 연합해서 공격을 했죠. 그런데 그들이 생각한 것만큼의 강한 하락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럼요, 언제나 여기에 이탈자들이 생겨요. 이탈자들이. 그렇잖아요. 이탈자들이 생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자, 그리고 잠깐 요거는 제가 또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주된 대상은 포스코홀딩스다.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탈자가 분명히 생깁니다. 자, 포스코홀딩스에서 이제 2차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요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자, 보세요. 요때 이제 26일 날 요렇게 공매도 세력을 아주 강하게 진행을 했죠. 여러 펀드들이 연합을 해서 포스코홀딩스뿐만 아니라 에코프로 BM 뭐 여러 2차전지 관련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공매도 공격을 감행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생각한 것만큼 주가는 많이 안 빠졌어요. 거의 폭락을 이끌 정도의 그런 엄청난 공격을 퍼부었지만 바로 이틀 만에 네, 이렇게 반등이 나온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2차전을 한다 그러면 보세요. 자,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요걸 한번 겪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타 위주로 할 수밖에 없다. 약간 좀 보자면요. 예, 먼저 빠져나가는 쪽이 수익인 거죠. 예를 들면 공매도 펀드들이요. 네, 공매도 헤지펀드들이 자, 우리가 100억씩 서로 공격을 하자. 이렇게 지금 연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격을 했어요. 계속해서 주가가 내려줘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서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또 반격도 만만치 않죠. 이렇게 반등이 나와줄 겁니다. 그러면요, 요 공격한 애들이 올라가면 손해잖아요. 그죠? 여기서 만약에 공격을 했으면 올라가면 안 되니까 요 모습을 보고 먼저 이 쇼커버를 쳐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팀도 보고 이쪽 애들이 지금 쇼커버 치는 것 같은데 그럼 얘네도 바로 쳐요. 그럼 또 얘네도 바로 칩니다. 지금 앞으로 그런 모습이 나와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만약에 공격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전혀 겁먹지 마셔라. 네, 지금 내일 제가 봤을 땐요 좀 약간 좀 변동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요, 자, 8월 11일 MSCI 이 지수 편입 있죠. 여기에 이제 에코프로가 편입이 되냐 마냐 지금 그러고 있기 때문에 이 이슈가요 작은 이슈가 아닙니다. 우리 개인들이 생각하기에는 뭐
사실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요. 기관들 입장에서 보자면은 네, 제도권 자금이 또 추가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아마 걸리적거릴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전에 공매도 세력들이 강한 공격을 제가 봤을 때는 계획을 했는데 서로 간에 좀 불신도 있을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자 만약에 공격이 나오면 내일 나와줘야 되는데 오히려 쇼커버 물량이 또 나와줄 수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또 쇼커버 물량이 빠르게 좀 나와줄 수 있습니다. 다만 내일 오전에 오전장에요. 약간의 좀 변동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오전장에 좀 시초에 좀 강한 좀 하락이 나와준다거나 이럴 때요. 전혀 흔들리지 마세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쇼커버 물량이 나오면서 네 다시금 아주 빠른 반등이 나와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이런 거는 또 확인을 또 해봐야 되잖아요. 자 일단 8월 7일 기준으로요. 공매도 잔고가 줄었습니다. 1.95로 1.95%로 공매도 비중이 줄었죠. 다만 이제 우리가 이 공매도 거래를 보면은 오늘도 공매도 거래가 비중이 적진 않아요. 네. 우리 한 600억 정도의 공매도가 들어왔는데 오늘 공매도 거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확인해 볼 건 주가가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다. 그렇죠. 어제 종가랑 비슷하게 끝났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어제 같은 경우는 880억 정도가 공매도가 거래가 됐는데 오히려 주가가 올랐죠. 그죠? 그렇다면 지금 이들이 지금 요 공매도 세력도 지금 현재 자중질환에 빠져 있다. 네, 자중질환에 빠져 있습니다. 자중질환 같은 패거리 안에서 네, 일어나는 싸움이죠. 즉 단합이 지금 안 되고 있다. 자, 연합 세력이요. 연합 세력의 가장 큰 장점은요. 단합이 되니까는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건데 또 가장 큰 또 단점은 내분이 일어나게 되면 정말 어떻게 보면 종이 호랑이에 불과한 겁니다. 지금 근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지금 현재 이 공매도 세력들 자중질환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우리가 이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좀 강한 상승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근데 오전장에 좀 변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라도 좀 내일 좀 하락세가 나오더라도 굉장히 좀 일시적인 현상으로 마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요런 거 꼭 좀 알고 계시면서 대응을 해주시길 바라면서 제가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자, 왜냐면요 너무 아깝잖아요, 그죠? 자, 포스코홀딩스를 지금 우리가 고작 한 50만 원대, 60만 원대에 우리가 이 종목을 놓친다? 만약에 자 지금은요 이렇게 빠졌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 가격을 보고 있는 거지. 자 올라가 버리면요 이 60만 원대 가격이 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50만 원대 가격이란 게 제가 이때부터 제 영상 꾸준히 시청해 주시는 분들은 알잖아. 이때부터 계속 말씀드렸어요. 포스코홀딩스 사라. 근데 댓글 어떻게 달렸는지 아세요? 댓글 어떻게 달렸냐면 그때 당시에요. 굉장히 좀 부정적인 댓글이 많이 달렸습니다. 이거 뭐 에코프로는 쭉쭉쭉 날아가는데 이거 지금 뭐 하고 있냐? 제가 그래서 디데이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7월 11일 이후부터 주가 엄청난 변동이 있을 것이다. 네, 급등 나왔죠 바로. 지금도 제가 보는 관점은 지금도 좀 이렇게 지금 반등이 시작되면서 강한 또 상승 흐름이 충분히 나와줄 가능성이 있지 않냐?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매도 세력들도요 철저하게 이익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한번 자 실패 아닌 실패를 했죠. 어떻게 보면 이들은 뭐 단기적으로 수익 본 세력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본인들이 생각한 것만큼의 이 폭락을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2차전도 물론 계획을 준비할 수 있겠지만 또 이들은 이익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익이란요. 손실 최소화죠. 지금이라도 우리가 손실을 인정하고 빠져나가자. 이런 움직임들이 나와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굉장히 큰 재료 있다고. 자, 그 재료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릴 건데 일단요. 요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 채널이 있습니다. 요 채널에 지금 굉장히 좀 많은 분들이 또 참여해 계시는데요. 자, 요 채널 제가 지금 링크 안내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포스코홀딩스 앞으로 여러 좀 재료들이 남아 있죠. 하반기 일정 그리고 또 그에 따른 시나리오별 매수매도 전략 보고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매수매도는요 일단 단기적인 건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좀 올라갔을 때 주가가 좀 과열 구간에 있을 때 만약에 내가 포스코홀딩스를 10주 가지고 있다. 그럼 한두 주 정도는 고점에서 매도를 하고요. 그리고 또 약간 좀 조정을 받으면서 또 저점이 나오겠죠. 그때 또 한두 주 그때 판 거를 다시 또 사면서 요렇게 차근차근 가시면요. 네. 비중을 계속해서 좀 늘려갈 수 있죠. 그런 전략을 제가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하반기 남아있는 재료들 중에서 가장 좀 강한 재료가 있습니다. 그 재료는 제가 지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재료가 나왔을 때 어떻게 좀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텔레그램 채널에서는요. 제가
우리가 또 실시간으로 뉴스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그런 내용들 제가 영상에서는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리기 어려우니까 또 유튜브 영상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 있고 또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 채널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내용들도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다 안내를 해드리죠. 자, 그리고 이 보고서 같은 경우는요, 제가 물론 만들기는 제가 만들었지만 지금 여러 부티크라든지 이런 곳에서 나오는 그런 또 리서치 센터들에서 나오는 시중에 공개되지 않는 그런 또 분석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제가 전부 다 취합을 해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굉장히 좀 보시면서 이 투자에 활용을 하시면요, 굉장히 도움될 수 있습니다. 자, 요거 받아보시는 방법은 여기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2642-9124로 저한테 이렇게 참여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요 보고서하고 그리고 요 텔레그램 채널 링크 이렇게 좀 보내드리니까요. 네, 보고서도 한번 쭉 살펴보시고 그리고 이 채널에도 한번 들어오셔서 저랑 투자 같이 하시면요, 네, 굉장한 좀 도움 되실 수 있게 제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자, 요거요. 그리고 돈들 이렇게 유료나 이런 거 아니에요. 제가 전부 다 지금 무료로 우리 구독자님들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내용이니까요. 가끔 요런 거 댓글 봐도 또 이거 돈 달라 그러는 거 아닌가요? 요런 또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전혀 그런 부분은 없으니까요. 네, 문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요. 이 포스코홀딩스 우리가 정확히 정말 좀 집중해서 봐야 할 부분 제가 요거라고 누차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지겨우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요거는요, 제가 포스코홀딩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자 보세요.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리튬을 추출하는 방법이 딱 두 가지 있죠. 염수, 광석. 근데 이 맷더민 리튬 프로젝트에서 점토에서 이제 리튬을 추출해내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이 전통적인 자원에서 리튬을 추출해내는 게 아니라 비전통 자원에서 이제 리튬을 추출해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세계 최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이 굉장히 세계적인 뉴스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리튬 이 산업을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요 내용이 올 하반기, 네, 빠르면 이번 달에도 발표될 수 있고요. 곧 발표가 됩니다. 그렇다면 그때 포스코홀딩스의 주가는 굉장히 큰 폭의 상승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유튜브 영상에서는 대략적인 시기를 말씀드리기 어렵지만요. 아까 말씀드린 그 보고서나 저희 채널 들어오시면 이런 내용들도 다 하나하나씩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내용이 나올 때 포스코홀딩스의 주가는 또 강한 상승을 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요게 나오게 되면 또 포스코홀딩스의 어떤 부분이 또 주목을 받느냐? 요게 또 주목을 받죠. 네, 바로 포스LX. 포스코홀딩스의 지금 현재 리튬 추출 관련된 기술인데요. 요 기술이 굉장히 세계적인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리튬 추출 기술이다. 요 기술이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부각을 받습니다. 다들 아시는 이 아르헨티나 염호도요, 이 기술을 활용해서 경쟁사들과는 지금 상대도 안 될 정도의 엄청난 생산성을 보여줍니다. 경쟁사들은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 칠레 같은 경우는 SQM도 있고 앨범알도 있잖아요. 거기 염호에서 리튬 추출하는데 약 한 12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이 포스코홀딩스의 이 포스LX 기술은 단 1개월 이내에 아르헨티나에서 이제 리튬을 생산해내죠. 자, 그럼요, 이제 아르헨티나 리튬 생산 요 기술 관련해서도 굉장히 또 앞으로 부각을 받아요. 자, 그런데 모건 스탠리는 뭐라 그랬죠? 갑자기 모건 스탠리는 뜬금없이 리포트를 내면서 글로벌 리튬 기업들 시총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9에서 31조다. 그러니까 포스코홀딩스의 가치가 고평가다. 이런 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압도적인 리튬 기업이 되는 겁니다. 포스코홀딩스는요. 제가 요거를 또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데, 자, 과거에 우리나라가 기술도 없고 자본도 없었죠. 정말 철강 불모지였습니다. 여기서 세계 1등 철강 회사로 거듭난 회사가 바로 포항제철이죠. 구포항제철입니다. 그게 바로 포스코죠. 그죠? 자, 앞으로 포스코홀딩스는요. 자, 철강 불모지가 아닌 지금은 우리나라가 자원 불모지죠. 이 자원 불모지 한국에서요. 이 하연석유라고 불리우는 리튬. 이 리튬을요. 전 세계 최대 생산할 수 있는 회사가 곧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빠르면 정말 몇 년 안에 가능하고요. 늦어도 2030년에는 글로벌 넘버원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이 포스LX라는 기술이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요. 2030년에 42만 톤 정도 지금 생산해내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게요. 이 목표치가 아마 계속해서 올라갈 겁니다. 그렇다면 이 리튬 사업부 가치가요. 80에서 160조는 우리가 충분히 평가를 해줘야 된다. 그렇다면 지금 시가총액이
불과 50조에 불과합니다. 네. 50조는요, 포스코홀딩스의 이 철강 사업 부분만 사실 어떻게 보면 50조를 충분히 우리가 평가해 줄 수 있겠죠. 아까 그 모건 스탠리 보고서의 논리대로 하자면요. 자, 미국에 있는 유코라는 회사 있어요. 이거 철강 회사입니다. 이 회사 지금 시가총액이 약 한 55조에서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제가 갑자기 이렇게 이렇게 야, 미국 유코도 55조인데 지금 포스코홀딩스 50조밖에 안 된다. 이거 저평가다.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상대적인 비교를 하려면요. 좀 여러 가지를 좀 놓고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없이 글로벌 리튬에서 갑자기 31조니까 포스코홀딩스는 고평가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자, 오히려 포스코홀딩스는요. 지금 현재 12년인가 13년 연속 세계 철강 기업 경쟁력 1위입니다. 세계 1위 계속해서 포스코홀딩스가 13년 연속 뺏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유코보다 평가를 덜 받아요? 근데 기업 가치라는 게 기업 가치 평가라는 게 비교라는 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뭐 단순히 시총만 가지고 비교하는 부분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건 스탠리의 그 보고서는 정말 논리가 굉장히 빈약하죠. 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고서를 쭉 보시잖아요. 리포트를 저도 굉장히 하루에 많이 읽습니다. 제가 뭐 하루에 수편의 리포트를 매일 읽는데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말씀을 리포트를 보실 때 숫자를 먼저 보세요. 틀린 숫자가 있는지 요거 많이 보시다 보이면 보입니다. 그리고 논리를 보셔야 돼요. 논리가 탄탄하게 갖춰졌는지. 논리가 빈약하다. 굉장히 급조한 겁니다. 급조. 필요성에 의해서.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급조된 리포트일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알고 있죠. 어떤 필요성이 뭔지. 네. 포스코홀딩스 쉽게 말하면 네. 지금 공매도 공격과 공매도 세력들과 어떤 좀 뭐 야합이 있었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좀 우리가 합리적으로 어떤 좀 수급적인 그런 공백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리포트가 발간된 게 아닌가, 발표된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우리가 충분히 좀 해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다들 아시듯이 이 워렌 버핏이 이 종합상사들의 지금 계속해서 엄청난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워렌 버핏의 이 버크셔 해스웨이가 보유한 일본 5대 상사의 지분 가치는 미국 이외의 국가의 벅셔가 보유한 모든 주식 가치를 합친 것을 크게 넘어서는 규모다. 그만큼 지금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죠. 자, 일본에 이런 5대 종합상사가 있으면요. 우리나라에는 포스코가 있는 겁니다. 포스코홀딩스가 있죠. 네. 포스코홀딩스 그리고 포스코홀딩스의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 네. 인터내셔널도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네. 앞으로 엄청난 성장을 하게 될 회사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포스코홀딩스의 딱 자원사업부만 놓고 보잖아요. 그러면요. 이게요. 네. 정말 그냥 100조는 그냥 무난해야 합니다. 무난하다. 그래서 제가 이 포스코홀딩스를 계속 말씀을 드릴 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좀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100만 원은 가고 나서 좀 우리가 한번 또 이런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자. 일단 100만 원은 무조건 가야 된다. 네, 안 가는 게 이상한 겁니다. 주식시장이요. 이 주식 가격이라는 게 항상 합리적인 가격이 아니죠. 그죠? 비합리적인 가격이 생겨나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항상 합리적인 가격으로 돼 있다면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합니까? 그죠? 비합리적인 가격 구간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포스코홀딩스는 딱 비합리적인 가격 구간이죠. 이상할 정도로 싼 거예요. 네. 비합리적으로 싸다. 비합리적으로 비싼 종목들도 물론 있겠죠. 하지만 포스코홀딩스는 지금 현재 구간은 비합리적으로 싼 구간입니다. 자, 그만큼 이 2차전지 밸류체인, 풀 밸류체인을 보유한 세계 유일의 회사고요. 자, 23년 하반기 국내 증시에서도요. 이 2차전지 밸류체인 말고는 사실 돈이 그렇게 크게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이제 이런 게 있죠. 우크라이나라든지 뭐 바이오, 인공지능. 오늘은 또 바이오 쪽이 좀 강했고요. 특히나 이 위고비 같은 그 비만 치료제들 있잖아요. 그쪽 관련돼서 비만 치료제 쪽으로 좀 도전하고 있는 바이오 회사들은 굉장히 좀 그쪽 산업도 엄청나게 성장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것도 좀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최근에 요 초전도체도 과연 좀 많이 좀 관심을 좀 받았죠. 요것도 아직 우리가 뭐 어떤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리고 제가 요거 말씀드릴게요. 2차 전지와 이 초전도체는요. 서로 절대 적대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초전도체가 되면요, 2차 전지도 좋은 거예요. 네. 뭐 서로 이제 뭐 적대적인 관계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전혀 아닙니다. 특히나 이 초전도체 관련해서는 또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 채널에서 여러 종목들 또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타이밍이라든지 매수매도 타이밍이라든지 숨겨진 대장주들 이렇게 좀 제가 포착이 되면 다 안내해드리고 있고요. 결국엔 하지만 가장 큰 돈이 들어가는 곳은 2차 전지 밸류체인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밸류체인 관련해서 또 하나 좀 살펴볼 게 있죠. 우리나라 증시가요, 개인 투자자들이 살아남기 쉬운 시장은 아니죠. 자, 외인 공매도 세력의 놀이터라는 게 이번 불법 공매도 사태 등을 통해서 자, 밝혀졌습니다.
아직도 이 금감원은 전산화 작업,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이런 게 지금 이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많이 미흡한 게 사실이죠. 그런데 최근에요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2차전지 섹터에 남들보다 빠르게 투자한 이 개인 투자자분들은요 인생에 한 번 만날까 말까한 이런 엄청난 기회를 만났죠. 여기 뉴스를 보셔도 1.9억 1억 9천이겠죠. 이게 72억까지 불었다는 이런 또 인증도 있었고요. 자, 주변에 500%, 1000% 넘는 인증들은요. 인터넷에도 넘쳐나고요. 실제 주변을 봐도 그런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이런 기회를 잡으신 분들, 직장을 빠르게 은퇴하신 분들도 계시겠고요. 집을 샀다, 건물을 샀다 이런 얘기들 심심찮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당연히 계시겠죠. 자, 불합리한 시장은 맞지만요. 지금 2차전지 섹터에 급격한 성장으로 기회들이 계속해서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공매도 세력들을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이기는 그런 현상들도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영상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님 수익률은 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요. 자, 이런 기회를 못 잡으셨다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종목은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자, 또 한 번의 기회가 분명히 찾아왔습니다. 자, 앞으로 2차전지 섹터는요, 계속해서 이 순환매 움직임을 보일 거고요. 그리고 2차전지, 이 양극재, 원자재, 이 두 섹터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을 또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을 놓치면요, 에코프로, 금양 같은 종목을 다시 만나기는 어렵겠죠. 지금이라도 새롭게 부각될 제2의 금양을 꼭 우리가 발굴해야 됩니다. 자, 금양이요. 다들 아시듯이 작년 7월에 저점이 4,000원대에 불과했고요. 올해 7월에 고점은 94,000원이었습니다. 딱 1년 걸렸습니다. 1년 만에 수천 % 상승을 했습니다. 1,000만 원이 수억이 되고 1억은 수십억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건요. 이런 종목들이 1년에 몇 개씩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란 거죠. 급격한 산업의 성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즉 10년에 한 번 찾아올까 말까한 2차전지 산업의 변화를 우리는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 국내 증시는요. 바로 2차전지 산업혁명의 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회를 잡아야 되는 거죠. 자, 하나씩 제가 이 종목의 핵심적인 내용을 좀 말씀드려 볼 테니까요. 우리 구독자님들도 과연 정말 좀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서 영상을 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요 전 세계가 자원전쟁 중이라는 이야기는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국내 기업들 중에서요 가장 빠르게 자원사업, 그 중에서도 핵심 광물인 이 리튬 사업에 뛰어든 금양이 딱 1년 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천 % 상승을 보인 거고요. 그럼요, 우리가 어렵게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 금양처럼 이 자원 사업에 신규 사업으로 뛰어들 회사, 그 중에서도요 이 자원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좀 충분히 있고 또 자본력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고 있는 회사를 우리가 발굴하면 되는 겁니다. 리튬 사업을 진행하는 회사들 중에서도요 옥석을 한번 가려보자 이 말씀이죠. 지금요 여러 기업들이 리튬 사업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가공이나 유통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리튬을 직접 생산을 하는 그런 회사를 찾아야 됩니다. 금양처럼 광산 지분을 직접 인수하거나 아니면 리튬 탐사 프로젝트를 직접 진행하는 그런 기업이어야 되겠죠. 그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런 회사가 있을래나? 네,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아직까지 시장에 이런 재료들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요 우리나라 정부는 이 민간 기업들이 빠르게 이 자원 시장에 진입을 해서 해외 자원을 확보하게 하려는 정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많이 들어보신 이 핵심 광물 확보 전략입니다. 정부가 민간 기업에게 여러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이 과거에 우리나라 정부가 이 관이 직접 주도를 했죠. 그렇게 실패를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민간 기업 주도로 자원 사업을 이끌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현재 우리나라와 가장 좀 밀접하게 광물 협력을 할 수 있는 국가가 어딜까요? 지금 공급망 협력 확보 관련해서 논의가 밀접하게 진행되고 있는 국가들이 몇 국가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국가가 바로 호주죠. 최근에 한국무역공사는요, 무역보험공사죠. 호주 리튬 채굴 기업 라이온타운 리소시즈의 리튬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정부가요, 지금 여러 리튬 프로젝트에 자원을 시작했죠. 이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리튬에 가장 적극적인 투자를 진행하는 국가는 아직도 중국입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투자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의 투자 금액만 봐도 리튬에 투자한 자금이 수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호주는요, 지금 현재 이 중국계 자본이 자국의 리튬 자원에 투자하는 걸 정부 차원에서 지금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진출할 수 있는 이 여건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내년부터 미 FTA 체결국의 광물은 IRA를 전부 충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호주에 집중을 해서 또 관심을 가져야만 되는 겁니다. 자, 그럼요. 지금 호주에 진행 중인 이 리튬 프로젝트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이 종목이죠. 제가 수개월 동안 수많은 자료들을 검토하고 여러 종목들을 계속 추적하면서 어렵게 발굴해낸 종목입니다. 지금 차트만 제가 좀 보여드리면요. 약 1년간 계속해서 세력들의 은밀한 매집 흔적을 지금 포착할 수가 있고요. 그동안 이 기업은 계속해서 이 해외 국가들의 리튬 프로젝트를 검토 중에 있고 그 도중에 지금 세력들이 이렇게 보시면 이런 계속되는 매집을 진행하고 있는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요 종목은요. 제가 당연히 영상에서 직접 대놓고 공개는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께만 대신 특별히 공개는 해드리죠. 대신 요 방법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요 종목은요. 당장 내일이라도 재료가 시장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노출되기 전에 소액이라도 꼭 한번 매수를 해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신 분들께만 공개해드리고요. 그리고 요 종목은요. 리튬 산업에 대해서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알고 계신 분들만 제가 공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뭐 당연히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자, 이 퀴즈를 맞추신 분들께만 제가 공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주관식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지금요, 미국은요, 이 국가가 이 리튬 산업을 장악한 걸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IRA고요. 또 MSP, 광물 안보 파트너십 같은 정책들이 나왔습니다. 이 나라의 자원산업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이 나라는요,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자원산업에 막대한 투자를 진행했고요. 결국에 자원시장을 장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나라도 리튬 수입 대부분을 이 국가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2차전지 생태계가 계속해서 좀 급격한 성장을 하려면 우선은 이 국가로부터 원재료라든지 이런 공급망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발빠르게 지금 민간 기업들도 이렇게 해외 자원을 확보하려고 서두르고 있는 걸까요? 자, 그럼 이 제2의 금양 황제 주식 받아보고 싶으신 우리 시청자님들은요, 요 국가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 국가는 어디일까요? 조금만 좀 관심을 가지신 분들, 이렇게 리튬 산업 사업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충분히 정답을 맞추실 수 있습니다. 자, 요 나라, 요 국가 이름을 두 글자 적으셔서 저한테 이제 정답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기 지금 제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2642-9124로 이 정답을 저한테 문자로 보내주시면요. 제가 정말 좀 어렵게 발굴한 이 종목을 무료로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종목을 제가 보내드리는 문자를 받아보시면 왜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는지 어느 정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현재 이 종목이 시세가 아직은 그렇게 크게 움직이고 있지는 않거든요. 당장 내일이라도 시장에 이 재료가 노출이 되면요, 빠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일단 종목을 보시고 이 재료가 과연 정말 좀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직접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종목 받으시고요, 어디서 막 이야기하지는 마시고요, 그냥 혼자서만 조용히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 재료가 시장에 곧 공개가 되면요, 제가 채널에서 이 종목에 대한 영상도 계속해서 제가 업로드를 할 겁니다. 재료 발표 이후부터는 제 영상 보시고 참고해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텔레그램 채널에서도 역시나 계속해서 안내를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자, 꼭 정답을 한번 맞추셔서 이 종목을 한번 추천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문자 하나로요, 이런 엄청난 종목 추천 받으실 수 있는 거 정말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절대 한번 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